이게 중용에도 나오는 건데 인일 능지기 백지. 그러니까 남이 한 번에 능히 해내면 난 100번 하면 된다. 네. 남이 또 10번에 능히 해내면 난 1000번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거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했었는데 남이 한 번에 하는 걸 내가 한 번에 못했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는 거고 내가 그걸 100번에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련한 것 같지만 사실 이 100번을 하고 하는 동안에 한 번에 능히 해낸 사람들이 나를 못 쫓아오게 되는 영역들이 생성돼요. 내가 100번에 하는 동안 그 사람 한 번에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100번에 했기 때문에 그 본질과 원리, 원칙들을 더 깊게 깨닫게 되고 그것이 언제 좋냐면 메타인지가 좋아지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좋아진 사람으로서 남들을 끌어올려주는, 그러니까 내가 남을 교육하고 지도할 때 오히려 한 번에 하는 사람보다 내가 100번을 무식하게 한 것 같지만 그걸 하면서 정통을 해버린 사람으로서 나오는 깊이,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 정도가 훨씬 커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속도 경쟁으로 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좀 길게 볼 때는 반복을 이렇게 하면서 얻게 되는 그 힘을 먼저 아셔서 내가 몇 번 더 남들보다 반복할지라도 그걸 짜증이 아니라 큰 어떤 발전의 계기로 삼으실 수 있는 마인드로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반복을 해서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가끔 변호사님한테도 그럴 것 같은데 머리가 너무 좋으실 것 같다. 그죠? 하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저도 사람들이 저보고 머리가 좋은 사람 같고 뭐 타고나길 그죠? 재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답답하고 예, 그잖아요. 예. 내가 노력한 것을 무시하는 처사가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다 알고 있고, 여기서 또 간과하는 게 딜리버레이트 프랙티스인 거예요. 의도적인 어떤 연습, 의식적인 연습.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를 깨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갖고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면서 네. 실신할 정도로까지 노력하는 그런 식의 패턴들을 쭉 이어간 건데, 근데 그런 노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답답해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제 책 어웨이크에도 써놨는데 마이클 조단 뭐 다 알잖아요. 농구 황제. 농구 황제가 재능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대표팀 선발이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그러면 그때 그 대표팀 1등으로 한 애는 재능이 훨씬 있는 거잖아요. 마이클 조단은 그때 떨어지고 충격받고 집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그때 그 감독이 날 떨어뜨린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변했다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엉엉 울고 나서부터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 가장 맨 먼저 코트에 나와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딜리버리트 프랙티스를 이어나간 거예요. 그 노력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처음부터 그냥 마이클 조던 하면 재능이 있고 뭐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뭐 어벤져스 딱 이렇게 좋아하는 딱 그 수준으로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잘했거니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마이클 조단을 떨어뜨리고 1등으로 한 그 애 이름을 왜 사람들이 기억 못하냐면 그자는 농구계를 떠났어요. 그렇게 재능이 있던 자가 농구계를 떠난 거죠. 인터뷰 같은 데서 나와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난 마이클 조던보다 더 뛰어났었다 당시, 그죠? 이런 식으로 패자하면서 뭐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진 몰라도 전혀 마이클 조던하고 경쟁 상대가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마이클 조던이 나중에 유명해진 다음에 이제 원정 경기 뛰고 할 때 호텔에 투숙하잖아요. 네. 그럼 항상 자기 이름 쓰면 어떻게 돼요? 취재진들 와서 뭐 인사인을 이루니까 그때 맨날 썼던 이름이 르로이 스미스예요. 네. 그때 자신을 떨어뜨리고 1등 했던 애, 르로이 스미스.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최고의 스승이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최고의 스승이 있는 애를 못 쫓아가요. 웬만한 노력 아무리 해도. 대신 최고의 스승을 요새는 유튜브를 보고도 찾을 수 있어요. 뭐 물론 사기꾼도 많고 잘못된 수준 낮은 사람도 입으로만 하는 사람도 많지만 진짜 끝판왕들도 간간히 있는데, 이 딜리버리티 프랙티스라는 거는 의식적인 연습은 혼자만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돈이 누가 있고 없고 단순히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멘탈이 누가 강하고 동기부여를 누가 더 했고
계속 뼈를 깎는 노력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자신을 능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보화 시대니까 네. 어떻게든 뭐 걸러걸러 또 알 수 있고 그죠? 뭐 유튜브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각오와 근성 그런 자세의 문제지 진리를 인정하고 어떤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 저도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나는 조금 환경적인 부분, 아까 이제 대표님도 어린 뭐 유년 시절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마찬가지로 조금 이런 우리 가정 환경 때문에 예. 그렇다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내가 조금 장애가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나는 심적으로 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분들 어쩔 수 없는 한테도 것이다. 뭐 이래서 네, 그 혹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예, 예. 그 베서니 해밀턴이라고 있거든요. 네. 15살 소녀일 때 실화인데 영화로도 나와 있으면 소울 서퍼라고 실제 이 서핑하다가 15살 소녀가 왼팔을 잘렸어요. 상어가 실제 물어서 그럼 인생이 거의 끝난 거 같잖아요. 한 팔로 어떻게 해요? 보통 일상생활도 힘들어질 텐데 근데 굴하지 않고 그 역경 이겨내요. 정말 감동이죠. 다시 바다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정말 감동이거든요. 예, 예. 근데 바다에 나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소녀 그 주니어 대회에서 1등도 해요. 끝장나죠. 예. 대단하죠, 정말.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서핑 가지 않을 수 있었다면 그날 어떻게 하겠냐. 그럼 보통 사람은 안 가겠다 할 수 있지만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는 거 알고 있고 대신 한 팔일 때 내가 두 팔일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회 그걸 얻었으니 이거 엄청 감동이죠, 그죠? 두 팔일 때보다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역경과 좌절을 겪겠지만 그걸 이겨낸다면 두 팔인 자가 초집중 상태를 만드는 것보다 더 강렬한 초집중을 만들어서 남들한테 더 많은 영향력과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도통한 어떤 소녀라고 저는 생각했고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서핑하러 태어났다. 서핑이 신이네요. 네, 서핑하러 태어났다. 그래서 이게 내가 새벽에 아무리 피곤해도 군말 없이 일어나는 이유다. 내 몸의 암초에 막 긁히고 배가 부딪혀서 아파도 군말 없이 계속 훈련하는 이유다. 감동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삶에 그 부러운 게 없죠. 내 걸로 충만한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한 인생들이 남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근데 본인도 충만하지 않는데 남한테 영향을 준다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울 서퍼. 인간의 문제 딱 하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 문제 뭐냐면 하루 종일 말하려고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건 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솔직히 본질을 몰라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의식에 안 박힌 게 문제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의식에 완전히 박히기만 하면 증명됐잖아요. 팔 하나 없어도 그 문제가 안 돼요. 그걸 극복해내서 오히려 더 찬사와 행복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원하는 게 무의식에 박히기만 하면 남들이 말하는 그 악조건, 시련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의미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무의식에 박히면 그거 갖고 초집중 스스로 해서 남을 그 상태로 반드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